just take me home, take me to the sky. I got a good feeling. Tell me the only thing you are is mine now.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주가 2.5 터보 가솔린을 타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타봤습니다. 아마 2.5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중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경제적인 부분 그건 일단 뒤로 밀어두고 진짜 중요한 차 자체는 어떤가, 각 파워트레인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맞는 파워트레인이 뭔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는 고민의 결과 하브를 사서 2년째 타고 있지만 2.5 가솔린이 다시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보지도 않았던 가솔린 차량을 시승해봤어요.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제 선택은 바뀔지 결론에서 확인해보시죠. 확실히 2.5 가솔린 터보는 힘이 좋고 잘 나갑니다.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 43km에서 오는 힘이 확실히 느껴지고 시원시원합니다. 제가 제 차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2년간 타며 느낀 점을 이전 영상을 통해 얘기하면서 하부의 합산 출력이 230마력이고 토크가 35.7이므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족하지 않은 건 맞거든요. 근데 확실히 소렌토 가솔린의 토크와 출력은 스펙보다 더 확 느껴집니다. 최고. 미션 부분은 동호회에서도 보면 또 DCT가 채택된 다른 차량들에서도 얘기가 참 많죠. 소렌토 가솔린의 경우에도 DCT 8단 미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짧은 시승이라 한계가 있겠지만 미션에 있어 DCT에 대한 특성을 잘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느낀 점은 8단 미션이라 변속이 부드럽지만 일부 특정 시점에서는 하이브리드와 같은 변속의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차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DCT 미션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급가속을 할 때, 고속으로 달리다가 악셀을 훅 밟았을 때 한 박자 느리다는 것, 또 언덕을 저속으로 올라갈 때에도 하부처럼 약간 바보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부드러운 변속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미션 내구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도록 하죠. 이건 정말 오랜 시간 차를 소유, 운행하신 실차주분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주제일 것 같거든요. 주행 질감, 정숙성, 이것도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주인 저뿐만 아니라 하부 2.5 가솔린 중에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그냥 단순한 상식이나 이미지상 순수 내연기관이 더 시끄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타보니까 월등히 하부가 조용하다? 그렇게는 못 느꼈습니다. 별 차이 없이 2.5 가솔린이 상당히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부의 전기모터 주행을 정숙성으로서 강점으로 꼽죠. 조용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주행시의 정숙성이라기보다는 모터 주행의 주행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주행 시에는 타이어 마찰음, 엔진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진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부가 정숙하다, 압도적이다 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실차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히려 모터 주행 시 조용하기 때문에 외부 주행 소음이 더 잘 들어오기도 하고요. 사실 모터로 가는 주행의 느낌이 좋은 거거든요. 하부의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저속 저단에서 거친 느낌이 있는데 2.5 가솔린 터보는 그런 점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상당히 힘있게 부드럽습니다. 즉 하부가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기 모터 주행의 그 짧은 순간만으로 이 차의 정숙성을 전체로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부는 정차했을 때 조용하잖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하부 아니어도 ISG 기능이 있어서 타 파워트레인도 시동 꺼지니 조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체로서 본다면 주행 질감, 정숙성이 2.5 가솔린이 더 시끄럽다, 거칠다라고 저는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소렌토 2.5 가솔린이 훨씬 더 나은 점도 많이 느껴졌어요. 주행 질감과 관련해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승차감이 있겠죠. 세팅 차이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차 중량의 차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2.5 가솔린이 좀 더 말랑말랑한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특히 후륜 쪽이 더 그런 것 같은데 방지턱을 넘어서 내려올 때 뒤쪽이 하부보다 한 번 더 바운싱을 하는 느낌입니다. 이는 개인마다 선호도가 있을 것이고 느낌의 차이가 있을 테고요. 렌탈 차량이기도 하고 여러 조건들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정확히 실연비 측정도 불가했지만 평소 다니던 길을 주행해 본 결과 트립상 연비는 8.7km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잠시 급가속도하고 속력도 확 올려서 밟아왔던 구간도 있었는데 평소처럼 운전을 했다면 10km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었고요. 이 차를 시승하고 나서 제 차 하이브리드를 타고 동일 코스에서 속도도 내보고 급가속도하며 탔었는데 트립상 14.6이 찍혔습니다. 평소 제 스타일대로 운전하면 아래 평균 연비가 보이시겠지만 15.9 정도였고요. 연비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배기량이 있고 터보 차량이고 차의 무게도 있잖아요. 제 차 소렌토 하부 이전에 탔던 K5 2.0 차량이 이번에 타본 소렌토 2.5 가솔린 터보와 비슷한 연비 수준이었으니까 소렌토 가솔린 연비가 좋은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값은 하부보다 그만큼 저렴하고요. 결론은 2.5 가솔린과 하부 중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고민의 이유 중 하나, 아니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난 1년에 얼마 안 타는데 근데 비싼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맞아?
그냥 초기 구입비가 약 300만원 정도 싸고 관리도 편한 가솔린이 낫지 않나? 이런 것이죠. 주변에서도 다들 그러고요. 즉 경제적 관점에서 이를 고민하게 됩니다. 구입, 유지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 영상을 올려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경제성, 향후 시장 가치 등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차 자체, 주행 질감 등 파워트레인만 놓고서 보면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5 가솔린을 샀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가솔린 2.5 터보 차량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나 힘의 차이, 이건 정말 굿이에요. 정숙성, 하부가 월등하다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구입비, 유지비 이런 경제적 논리를 제외하고, 물론 이를 빼고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지금 둘 중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의 이상한 진짜 결론은 그냥 더 마음에 가는 차만 시승하고 그걸 사세요. 둘 다 시승하면 아마 고민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